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도 패스트트랙입니다. 다만 국회 상황이 긴박해서 출연자들을 중계차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을 차례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기동민 의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이 오늘 아침에 중재안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우자. 자, 민주당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입장을 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근데 조금 좀 답답한 것은 이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법을 합의한 것은 예. 민주당에서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4당이 함께 합의한 안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다시 중재안이라고 던진 것은 4당 합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요.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말하는 권은희 안이라고 하는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공수처법에 대해서 충분히 좀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전에 의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개특위 위원들과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후에도 아마 의견을 모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의총에서는 결론이 안 났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정회하고 사개특위 의원들과 이 지도부 간에 지금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오후에 적절한 시점에 의총을 소집을 해서 의견을 종합할 계획입니다. 예. 좀 한 가지 궁금한 지점이요. 만약에 복수의 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 네. 합의가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합의가 안 됐다는 가정을 지금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좀 그 답답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이 복수안이 올라온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검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적 검토를 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은 서로 간의 의견을 절충해서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을 합의했지만 거기에 말미에 붙여놓은 것은 여야 4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토론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토론해서 절충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따로 물밑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해야 되는 것인데 워낙 지금 이 국회를 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몰아나가고 있는 집단과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회의감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오늘 의총을 오후에 한 번 더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특위가 열린다면 그 의총이 지난 다음에나 가능하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네. 4당 합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의견을 모아야 되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시간을 오후에 쭉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뭐 너무 앞질러서 자꾸 질문을 드려서 저도 좀 부담입니다만 워낙 네. 궁금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전 의총에서 나온 네. 의견들은 대체로 어땠습니까? 조금 진솔하게 말씀드려보면 예.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절충하고 절충해서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로 합의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거기에 또 다시 법적인 사항들을 추가해서 기사심소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얼마든지 검토는 가능하지만 좀 과한 거 아니냐, 너무 바른미래당이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절충할 수 있는 것인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에서 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무리하다고 판단은 하지만 대안 돌파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상황, 한국당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어디까지가 위법 상황인 겁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배경이 있어요. 예. 18대 국회가 최악의 폭력 국회로 국민들한테 인식되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황유여 원내대표께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동적으로 법안을 제출하셔서 그래서 이제 동물국회를 없애자라는 그런 합의 정신하에 만들어진 이 국회 선진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진화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패스트트랙이고 네.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래서 한 7, 8년 동안 국회에서 몸싸움이 없었죠.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대단히 엄한 법이기 때문에 소위 사회를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의 옷깃을 스치지도 않았습니다. 네. 폭력을 동원하기는커녕 그럴 정도로 과중한 처벌을 담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폭력국회, 동물국회라는 그런 오명을 씻자라는 여야 간의 합의가 반영이 되어서 이제 제정이 된 것인데요. 그것을 정면으로 지금 배반해 버린 것이죠. 지금 회의장을 한국당에서는 가로막고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헌법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저항권 행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헌법이 파괴가 됐다고요? 지금 저항권 한국당의 주장 행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황당한 주장이죠, 그야말로. 헌법을 파괴한 세력이 누군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지금 그리고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국민의 기본권이나 어떤 정당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면 모르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헌법을 수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코미디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지금 한국당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들 이렇게 보좌진들도 대거 지금 물리력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원됐다, 일각에서는 자발적으로 네. 참여한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자발적으로 참여했든 동원했든 그 무게의 경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죄는 죄입니다. 제가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그 2011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없을 때입니다. 4대강 예산안 날치기 처리 사건들을 규탄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이걸 로텐도홀에서 민주당의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연좌농성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서 있을 때 그쪽으로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의원께서 오셔서 막아섰습니다. 그분이 왜 막는 거냐, 너희들이 뭔데 막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희들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벼운 몸싸움과 언쟁이 주고받아졌어요. 네. 근데 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고요. 네. 법원에서 재판받아서 벌금 4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은 훨씬 더 엄해서요.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뭐 징역 5년 혹은 벌금 1,000만 원, 또 과중하다면 징역 7년,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들도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시면 공무 단임권이 제한이 되어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일을 못 한다는 이렇게 겁니까? 무겁고 엄청난 법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이것을 불법적으로 사주하고 선동하는 나경원 대표, 정말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인생에 빨간 줄 긋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처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로 고발전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네. 합의를 이루면서 취하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회 선진화법은 잘 아시다시피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예.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설사 만에 하나 뭐 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그 수사는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의 뒤에 숨어서
그리고 우리는 소극적인 조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이런 지도부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서 계속 물리적인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은 21대 총선을 포기하는 것이고 네. 보좌관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신 예.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기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네. 본인은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고 네. 뒤에 물러나 있다. 이런 경우라면은 뭐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나경원 대표는 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사주하고 선동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를 포함해서 예. 몇몇 자유한국당의 그 알려져 있는 의원님들 보면은요, 네. 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절대 앞으로 나서시지 않더라고요. 뒤에 서서 소리만 지르시고 지시만 내리시고 예. 소위 말하는 카메라 빨만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무책임하고 잘못된 정치 선동입니다. 참주 선동입니다. 그분들의 정치적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네. 정말 저는 도저히 지도부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상식을 가진 분들이다.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곧 이어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또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기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